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다. 2번 취소와 구별 개념에서 1번 철회인데 철회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가 이미 발생했으면 더 이상 뭐 하지는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그때는 취소를 하게 되고요. 효과가 발생되기 전이라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취소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해제와의 차이점은 우리가 나중에 해제할 때 볼 거고요. 우측의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해가지고 협의 취소와 광해 취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취소권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교재는 안 넣어놨는데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취소 사유죠.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좀 보면 제한 능력자가 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고요. 다만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뭐 하고 있냐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취소와 무효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근데 취소는 상대적인 게 원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가지 사유 중에서 몇 가지가요? 세 가지가 선의 제3자를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다만 뭐만요?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에서 취소권자가 나오죠. 자,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를 좀 정리해 보자 말이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를 안 했죠.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무효는 아무나. 그 누구든지 다 뭐예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별 이유 없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X예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합니다. 근데 취소권자를 따로 공부한다는 말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누가 취소할 수 있냐면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지가 오늘 실컷 팔겠다고 해놓고 내일 취소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명백히 그것은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잖아요. 근데 제한 능력자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리인인데 일단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가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임의대리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임의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는 별도의 또 다른 수권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승계인은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다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취소권자가 4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 누가 취소할 수 있는 자를 시험에 대단히 잘 내는데 자꾸 틀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만 찾으셔서 그래요. 지금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자,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 4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말은 취소권자가 뭐일 수 있어요?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일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의 방법 해가지고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2번 해가서 원칙,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나번해가지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사해행위의 취소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죠?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해행위의 취소, 채권자 취소권 행사만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일단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원래라는 말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상대방도 아니고 현재 권리자도 아니고 사기친 놈도 아니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취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보통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결합시켜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이 지상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에게 양도해서 현재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이고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죠. 갑도 이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무에게 팔았어요. 무에게 팔고 무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서 현재 이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은 누구에게? 무에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요 갑과 을 간의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첫째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취소권자는 누굴까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갑. 한 명이 아니라 그랬죠?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예, 무가 되는 거죠. 갑 또는 무가 뭐죠? 취소권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없습니다.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죠. 있나요? 있죠. 갑은 뭘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죠. 그 다음에 대리는 없죠. 누가 있어요? 승계. 갑이 무에게 팔고 무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무는 뭐예요? 승계인입니다. 따라서 갑 또는 무가 뭐예요? 취소권자죠. 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갑만 자꾸 넘어가니까. 자꾸 무를 빼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계인,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상속인과 같은 누구도요?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한 명만 찾으면 안 돼요. 자, 그럼 갑 또는 무가 취소하죠?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합니까? 갑 또는 무가 누구한테 취소해요? 네, 을에게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의 상대방이죠. 지금 뭘 취소하려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뭐예요?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갑 또는 무가 을에게 뭐죠? 취소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한 사람이에요. 취소 상대방은 뭐라고요? 항상 한 사람. 그러니까 왜요? 원래 법률 상대방이고 얘한테만 취소하는 거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한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교재에도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면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을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해야 돼. 저는 이 사람이 오면 항상 떠오르는 게 갑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아는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입니다. 누구죠? 을.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이거를 막 복잡하게 뭔지 모르게 막 따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5쪽에 취소 효과 1번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란 것은 일단 유효한 것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니까요. 2번 취소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3번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오는데 이거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만 제3자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취소는 뭐가 원칙이죠? 상대적인 게 원칙이고 뭐가 예입니까? 절대적인 것이 예입니다. 4번 부당이득 반환음에서 갑은 원칙이 나오고 넘기면 제한 능력자의 뭐가 나와요? 특칙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죠. 취소라면 소급적으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을 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무효와 똑같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끔 교재에 따라서는 선이면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악이면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거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그냥 우리는 취소가 되면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것을 굳이 선인지 악인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건 뭐 하지도 않습니까? 신경 쓰지도 마시기 바라고. 다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음주 가무 도박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유흥비란 말도 써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보고요. 생활비를 지급했다, 병원비로 지급했다, 밥 사 먹었다 이렇게 건전하게 소비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득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요. 그러면 그 돈에서 1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재산에서 그 금액만큼 뭐 하지 않게 돼요? 소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20만 원을 병원비로 썼어요. 그러면 그 돈에서 20만 원이 병원비로 지출됐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서는 20만 원만큼 뭐 하게 돼요? 전략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로 봅니까? 현존하는 이익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만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것만 뭐로 봅니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꽁돈은 술 처먹는 게 장땡이다. 왜요? 꽁돈은 술 처먹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엄마 병원비를 썼으면 그때는 뭐죠? 돌려줘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4번 일부 취소, 일부 무효와 같습니다.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뭐죠? 가능합니다. 것이고요. 판례들이 나와 있죠? 판례들이.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가번부터 보시면 가번은 뭐죠?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원칙이지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가분적이라는 말은 분리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나번 판례가 재밌어요. 나번 판례가. 시험에도 가끔 나왔는데 을이 지능이 박약해요. 띨띨해요. 띨띨하면 제한 능력자인가요? 아닌가요? 띨띨한 경우. 제한 능력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이 되려면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아야 돼. 피성년 후견이 되려면 성년 후견 개시 뭘 받아야 돼요? 선고를 받아야 돼요. 띨띨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선고를 안 받았다면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띨띨한 거예요. 그냥 뭐죠? 능력자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띨띨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요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약 띨띨해요, 그죠? 얼마나 띨띨하냐면 갑이라는 동네 형아가 야, 술 한 잔 먹자. 그러면 얘가 뭐죠? 얘한테 술을 사줬어요. 심지어는 야, 마 오늘 술 한 잔 먹자 그랬더니 저 돈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나한테 술을 사. 해가지고 갑이 그에게 뭐죠? 돈을 뭐죠?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먹었어요? 술을 처먹었어요. 이걸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요 돈이 커지겠죠? 커지니까 이제 이놈이 뭐죠? 을한테 요구한 거죠. 야, 임마, 내가 너한테 받을 돈 얼마라고? 1,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너 네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줘. 해가지고 자기 처 앞으로 요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뭐 했어요?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린 이유가 술 사주겠다고 해서 뭐죠? 돈 빌려주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기였다, 기망이었다는 이유로 요걸 뭐예요?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얘 진짜 띨띨한 애입니다. 왜 띨띨하냐면 만약에 얘 말대로 법원이 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해주면 돈을 빌려준 건 남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돼요? 돈을 그래도 갚아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잖아요. 얘는 원래 뭘 취소했어야 되냐면 돈을 빌리는 거 요게 사기였다는 이유로 뭘 했어야 돼요? 취소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 물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냐면 채권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되는 순간 저당권은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똘똘한 친구가 막판까지 뜰뜰하게 무엇을요?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죠? 취소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를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 저당권 설정 계약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도 뭐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저당권은 말소해야 되고 을은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나번에 결론문만 읽어볼까요? 나 밑에서부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입니다. 여덟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이론과 괴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뭐가요? 취소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저당권은 말소하고 뭐죠?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게 되고 이유는 일부를 취소하면 뭐죠? 전부가 취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번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취소란 뭐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되려면 일단은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 돼요. 또 유효가 되려면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 유효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도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란 성립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므로 법률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이 만나서 매매하려고 교섭을 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은 요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을은 땅을 사기를 뭐죠? 망설이고 있는데 갑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너와 나하고 이 부분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매매 계약을 못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쓸모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골치 아프니까 이거 빼자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A 부분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길이 요렇게 나요. 도로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 땅이 없으면 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요. 이 자식은 그걸 뻔히 알면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고을의 명백히 을을 뭐 한 거예요? 기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요 A 부분을 제외한다는 요 특약만을 기망, 사기란 이유로 뭐 하고 싶냐면 취소하고자 해요. 이해되시죠? 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특약을 했기 때문에 갑과 을은 A 부분을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약간 좀 개변스럽죠, 그죠? 그죠 보시면 빨리 가볼게요.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왜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죠? 이는 매매 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라는 말은 제외된 부분에서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고요. 약간 궤변스러운 판례이기 때문에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취소란 뭐죠?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되냐면 취소할 수 없게 되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뭐가 됩니까? 전환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의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다시 말하면 불확정이자라는 말은 뭐예요? 유동적 유효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정적 유효로 뒤바꾸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고 뭐가 되는 거죠? 취소권의 포기가 되는 거죠. 이번 추인의 요건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먼저 맨 위에 143조를 볼게요. 143조 보시면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추인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뭣도 할 수 있는 거죠? 추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144조입니다. 중간에 있죠. 1항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뭐 하기 위해서요? 추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후 사기당한 줄 알면서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라고 뭐요? 해야지 비로소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예외는 144조 2항 해가지고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뭐 하잖아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가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지만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뭐예요? 법정대리인은 제한 능력자 여전히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군을 다시 볼게요. 1. 추인권자,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입니다. 2번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마지막에 나겠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의 종료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면서 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효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두 번째에서 2번 수인의 취소권자 수인의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합니다. 갑이 친권자 법정 대리인인데요. 을이 갑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인 주대에 병과 만나서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친권자도 취소권자고 미성년자도 취소권자도 이런 경우에 갑이 추인하면 을도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명만 뭐 하면요? 추인하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법정 추인입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냐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묵시적 추인을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묵시적이다 그러면 결국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한다고 말한 바는 없지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요? 행위가 존재하면 그것만으로도 추인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사유에서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통 뭐 전이경 담치경 이렇게 외우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6가지 전부가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결국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법정 추인도 원인이 종료가 된 후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게 뭐죠? 법정 추인인데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죠?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셔야 돼.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죠? 법정 추인이다. 크게 기억하시고 저문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행과 관련된 행위인데 교재에 나온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추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겠죠. 사기 당한 제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동의하시죠? 사기당한 제가 그 물건을 다른데 넘기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가 되려면요?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면 사유들이 쭉 나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기셔가지고 대표 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누가 사기친 거죠? 갑이 친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죠.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 사기친 놈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4번이 답이겠죠. 4번 보시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그죠?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권자인 을이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은 뭐죠? 이행이죠. 이행이니까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번 문제 또 있죠. 법률행위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마지막 풀어볼게요. 그죠? 우측에 이제 마지막에 취소권의 소멸이 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취소권의 소멸해가지고 146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숫자만 나오시면 환장하세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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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4년 이렇게 연보해 두시거든요. 우리 민법은요. 숫자 가지고는 장난 안 쳐요. 항상 숫자 앞에 나오는 말을 장난쳐요. 그럼 다시 보시면 3년 앞에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기억할 것은 3년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입니다. 그 다음 또 언제부터 10년인가요? 법률행위를 뭐요? 한 날로부터 뭐죠? 10년입니다. 적어보면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요 둘 중에 하나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는 있지만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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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강박 자체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의 지인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뭐죠?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니까요. 계속 했잖아요. 그죠?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취소를 하면 되는데 왜 반사회적이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냐, 요게 문제가 돼서 재판을 하느냐. 그런 재판들은 다 뭐예요? 요게 지난 거예요. 이미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패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뭘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패소. 그런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인 가능한 때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이고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재 한번 좀 꼼꼼히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왼쪽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왼쪽에. 이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 언제부터 3년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X입니다. 언제부터 10년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내죠?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그거를 3년 10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완전 삼천포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항상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숫자 앞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X죠. 악이든 선이든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죠. 법정 대리인은 그런 제한이 없다고 했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을 본다. 맞죠? 왜요? 취소권자가 원인이 종료된 후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돼요? 추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뭐 그닥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판례가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88페이지 법률행위 부과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법률의 부과는 다음 주에 뭐 한 1시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대망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목건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